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업이 어찌 보면 미국의 지금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온체인으로 전체적으로 이동해 간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시장을 보면 이게 큰 흐름이에요.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두나무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주가의 변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업 가치의 변화가 엄청 변동성이 커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싸게 샀다. 하나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을 각각 사들였습니다. 하나가 약 6천억 원, 하나은행이 약 1조 원, 합쳐서 1조 6천억 원짜리 베팅인데요. 과연 이 베팅 신의 한 수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도전일까요? 수목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수목님, 하나투자은행과 하나은행이 두나무 지분을 대규모로 사들인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국내 이슈들은 제가 아는 회사들도 많고 한 달이 건너면 또 아는 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증권과 하나은행이 왜 그랬냐 뭐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을 좋게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화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한화증권이나 자산운용이나 뭐 생명이나 적극적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이 디지털 자산 쪽에 이 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요즘에 이제 은행권도 디지털 자산 쪽에 적극적인 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은행도 그렇고 신한도 그렇고 뭐 인터넷 은행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비트에 대해서 지분 취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법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업이 어찌 보면 미국의 지금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온체인으로 전체적으로 이동해 간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시장을 보면 이게 큰 흐름이에요. 미국도 이제 시작되고 있지만은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핀테크하고 경쟁한다고 했을 때 불리한 부분들도 있고 디지털 자산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도 경험치도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인해 가지고 업비트 두나무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는 의미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두나무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주가의 변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업 가치의 변화가 엄청 변동성이 커요. 이게 비트코인 가격 따라가지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1조도 안 되고 몇천억 수준이었다가 갑자기 불장되면 뭐 5조, 10조 얘기하다가 뭐 다시 뭐 1조 내려오고 막 이렇게 움직여 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는 뭐 우리가 미국의 코인베이스가 대표적으로 상장돼 있고 우리가 좀 쉽게 시장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소인데 한 50빌리언 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70조 정도? 그 정도인데 뭐 두나무가 1조 6천억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10% 좀 안 되는 지분을 취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싸게 샀다. 비싸게 사는 느낌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잘 샀다. 뭐 가만히 있는 데들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 하나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은 기존 사업하고 연계해서 어떤 비전과 서비스를 내보이려고 하는 걸까요? 증권사하고 은행의 입장에서 당장 가상자산과 관련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걸 뭘 할 수 있는 거는 당장은 없어요, 솔직히.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법안 마련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걸 준비할 수 있고. 근데 토큰 증권은 또 좀 다릅니다. 코인하고는 사실은 지금 분류 기준으로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연계해서 앞으로 할 게 많겠죠. 향후 3년, 5년 뒤에는 할 게 엄청 많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포석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련한 노하우들, 파트너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한 의사결정에 개입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도모하려고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래소마다 은행 하나씩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는 K뱅크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해져 있는데 멀티 은행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 있는 수준의 지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하나은행이 조금 뭐 유리한 조건들이 뭐 만들어진다거나 뭐 그런 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는 드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미리 포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의사결정이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5년 10년 뒤에. 그리고 두나무 같은 데가 없잖아요. 이 지금 업비트 빗썸 말고는 거래 볼륨 이 정도 나온 데들도 없고
두나무 같은 경우는 네이버하고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 뭐 사실상 합쳐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두나무라고만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기존의 시중은행들 또 증권사들끼리 루틴한 경쟁에서 합종 연행을 통해 가지고 경쟁 구도의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하나은행이랑 하나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코인 시장에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크립토 시장의 현 위치 지금 어디까지 온 걸까요?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은행을 통해서 어쨌든 이용을 해야 되니까 농협 같은 데 가가지고 죄인들이 반성문 쓰듯이 은행 계좌 개설하려고 하면 가상자산 거래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런 거 쓰고 다 한 번 정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데들이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혹은 가상자산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간접적인 채널로서 사실은 규제 당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뭐 리포팅 같은 거를 이제 은행이 담당하고 그렇게 되니까 유저들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좀 그동안에는 했었다고 본다면은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2.0이라고 하던 거 예전에 그것도 이제 미국의 예금보험공사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행해졌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려고 하고 관련한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토큰 증권 관련한 비즈니스 기회는 없나 이런 거 증권사들이 다 스터디들을 하고 있고 지금 주요 금융기관들 중에 디지털 자산 관련한 담당자나 조직이 없는 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들은. 그래서 최소한 담당자 혹은 작은 팀, 조금 적극적인 데들은 아예 본부가 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크립토 시장의 현 위치, 제도화에 바로 앞단에 와 있다. 미국에서 이제 진행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가 따라서 갈 거예요. 규제와 관련한 것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트래블러 같은 경우 세계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제도권에서 수용하는 이거는 이제 최초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규제 당국도 부담스럽고 이런 거는 금융 당국에서 어렵습니다. 금융 기관들도 이제 먼저 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무리 없게 이것들을 리드하려고 지금 보면 SEC하고 CFTC 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결정되는 것들을 차용을 해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따라가는 방식으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빨리 그래도 좀 따라가려고 하는 면은 있다. 속도 보면 다른 나라 뭐 일본보다도 느리고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진행되고 있다. 과거처럼 무조건 뭐 이렇게 배쳐가고 그런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몇 년 바뀌면 이제 여러분들이 국민은행, 신한은행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신선한 뉴스 같아요. 두나무라는 회사가 한국 가상자산 크립토 산업에서는 되게 이제 좀 중요한 회사고 시리즈 A, B까지 받고 업비트라는 서비스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투자를 안 받고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된 회사인데 지금 와가지고 증권사들 뭐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취득입니다. 과거에도 한번 4, 5% 정도 취득한 적이 있고 요번에 추가 취득인데 그리고 또 하나은행 같은 이런 은행이 취득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좀 센세이셔널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금융권이 받아들이는 단계가 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후내년이 되면은 더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공부하고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찾아보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존!